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치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여기 있는 수상한 매일함입니다. 저는 메일지기자 선량한 사이코패스 선서패 김PD고요. 더 털어놓기 힘들 것 같은데. 기묘한 매일함이라서 기묘한 메일함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약간 좀 노을씨 머리 스타일 노을? 안 나시 나? 강규석 씨. 강균수. 잠깐만 죄송한데 애끼어. 아 너무 좋지만 네네네. 보자마자 지금. 네, 인력 개그우먼 허한나님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단발이라고 하죠? 중단발이요? 중단발 레이어드 컷이라고 하죠. 아, 레이어드인가요? 그럼요. 네, 층위가 돈- 좀 있었군요. 돈 드린 건데. 그럼요. 저번 주에 나 강릉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아, 네, 아니 강근원 씨 너무 좋죠. 네, 네. 네.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서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좀 다정한 룩으로 오신 백프로님. 배상훈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푸른 뱀의 해가 시작이 됐는데 세트장은 밝아졌어요. 저희 뒤에 보이시죠? 새해를 맞아서 밝게 좀 약간 코지한 분위기로. 코지한 분위기. 쓸데없는 짓을 왜 했냐고 내가 와서 그리고 왜 이런 걸 하냐 우리 어, 했는데 뭐 들어먹질 않아. 아니 또 피디님의 또 기분 전환? 네, 박 PD가 좀 밝게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지. 밝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분위기라도 밝게 가야지. PD가 하자고만 해야지. 그래. 네, 근데 하필이면 오늘 특집이 기묘한 메일. 그렇지. 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너무 밝아. 아니 피디님 이거 뭘 알고 하신 거 맞아요? 그냥 이거랑 매치가 전혀 안 되는데. 매치가 안 되지만 저희는 오늘 귀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밝은 집에도 귀신은 출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날이 확 추워졌는데 더 추워지게 만들겠네. 우리 내가 산 집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문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쪽문 같은 게 있어요. 네. 처마 밑에. 근데 거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 다락방 같은? 근데 못이 박혀 있더라고. 오. 거기에. 뭐야? 그걸 안 보고 사신 거예요? 그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집을 다 청소하다가 주방에 요만큼 뭐 위로 올라가는 문이 이렇게 또 탁 있어? 열리더라고. 거긴 열려. 그래서 딱 열었는데 이렇게 이것도 재밌는 기묘한 얘기인데 거기서 그걸 할 줄 몰랐네. 거기서 점프 스퀘어를 할 줄 몰랐네요. 근데 이게 진짜로 잠시만요. 오줌 바지 좀 갈아입고. 진짜 교수님이 눈이 이만하게 뜨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이렇게 문을 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 다 비어 있더라고. 다락 같은 공간. 다락 같은 공간인데 다락방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락방이 없고 다 비어 있어. 여기 맨 이거야 맨. 그냥 다 그 공구리가 아직 다 안 된 듯한. 그렇죠. 저러는 거예요 그냥. 노출된. 네, 노출된 거야. 깜짝 놀랐어. 올라가서 보셨어요 안에를? 열어보니까 통으로 비어 있어. 그래갖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공사가 아예 안 되어 있구나. 네, 원래 있던 지붕을 뜯어내고 양철로 된 걸 그대로 앉힌 거야. 속았다. 그러면 거기 찬바람 우풍 엄청 들어오겠네요. 엄청 들어오는 거지. 어떡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거기를 메우면. 메울 방법이 없어요. 비닐이라도 쳐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우리 여름에 되게 너무 더울 때 거기 한번 가자. 거기서 자자. 그렇죠. 저는 이런 걸 기대했어요. 문이 있고 열면은 뭔가 공간에 어떤 상자가 있고 약간. 뭐가 있고 그래서 네. 저 어떻게 올라가지? 미스테리. 그냥 못 올라가지. 예전 주인 저기 자기 마누라 죽여서 저기 토막 내놨나?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더 살펴보세요. 박스도 없고요. 무서울 뻔했던 이야기. 나 그렇죠. 진짜 깜짝 무서울 놀랐네. 뻔했어. 나 혼자 무서웠나 봐 지금. 그렇죠. 아니야 나 때문에 몇 명 지금 놀랬어. 뭔지 알지?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묘한 메일이 도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메일판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30분일 정도로 주변에 산과 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동네에 유명한 굿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에 차가 우르르 주차되어 있으면 또 굿하러 온 사람들이구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할머니께서 한동안 제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저기서 시끄러운 소리 들리면 절대로 가면 안 된대. 근데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밤마다 굿땅에만 불이 환하게 켜있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는데 이유 없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혼자 하교를 하던 길에 굿땅에 불이 켜져 있길래 그곳으로 발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굿땅에서는 시끄러운 징소리, 방울소리가 들렸고 무속인 분이 구슬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막 우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도망갔어야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살아있는 닭 모가지를 칼로 뜯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본능적으로 여기 심상치 않은 곳이다, 나가야겠다 하면서 굿당을 후다닥 탈출했어요. 충격을 받은 저는 멍한 표정으로 집에 와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몸도 이상하게 무겁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방에 있는 큰 장롱 바닥에서 막 웃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의성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곤 장롱 밖으로 귀신이 얼굴을 내밀고는 저에게 왔어? 몸도 안 움직이는 상태라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귀신은 제가 대답할 때까지 제 귀에 대고 왔냐고? 그때 옆에서 끙끙 앓던 저를 할아버지께서 깨우셨다고 합니다. 전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못 볼 걸 본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응급실을 갔던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니 혹시 굿당에 있다 왔나? 그 한마디와 분위기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가위 눌림일 수도 있겠지만 하필 굿당에 갔다 온 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찝찝한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뭐 이런 주변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상여가 나가는데 뭔가를 보고 막 도망 나와서 집에서 장롱 속에 들어가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뭘 보셨어요?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느낌상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모 무당이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봤냐 그래서 본 거다라고. 어디서 왔냐면 우리 집에서 떨어진 곳에 성황당 나무 같은 게 있어요. 큰 나무가. 그 나무 신 같은 그렇죠. 모시는데. 그러니까 거기 성황당이고 거기 무당이. 구슬하고 거기서 하고 그렇죠. 있었구나. 거기서 상여가 이렇게 온 네네네. 거죠.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집을 샀는데 살 때는 몰랐는데 그 집 안에 그 나무가 있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성황당 나무를 네. 차마 마을 사람들이 베지 못하고? 베지 못하고 가두는 집을 지은 거죠. 작은 집을 지었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야. 좀 찜했는데 뭐 계속 뭐 집 내가 살 거니 세줄 거니까. 그 2층에 누가 살았냐면 무당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안 한 거지. 자기가 여기에서 그걸 해야 된다. 그 무당이 나가고 저걸 잘라야 된다. 100만 원 주고 잘라버렸죠.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나요? 아니요. 잘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악신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집을 누가 사자 그랬다고. 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딜도 안 하고 사겠다 그런 거예요. 부인이 무당이었어요. 오, 뭐야? 그러니까 자기도 본 거지. 꼭 해야 된다. 무조건 사자 그런 거야. 사실은 그거를 몇 천만 원을 깎을 수도 있었거든. 나는 깎아서도 팔려고 했는데 네. 그게 몇 살 때였어요? 판 건 작년에 팔았고 황해와 갖고 한 거는 5살, 6살 때고. 너무 신기하다. 그럼 5살, 6살 때 나무 있는 데서 뭘 봤는데 네, 그렇죠. 나중에 집을 네. 사는데 그 나무가 집 안에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예. 그때는 나무가 크지 않았겠지. 근데 그때도 영험한 나무였었겠지. 참 운명인 게 또 다른 무당이 거기를 털을 잡았으니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나무신이 들어온 거고 나무신이 나가니까 또 다른 신이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터가 또 네,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게 운명인가? 내가 그 나무를 자르게 될 운명인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도 이런 게 분명히 있죠. 보통 사람이 그런 거 보면은 안 되고. 여기 지금 보니까 신당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전해지는 것들이 5개가 있어요. 일단은 거기 안에 물건을 절대 함부로 만져서 손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신당에서 나오는 길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머, 그럼 만약에 무당 언니가 나 부르면 그러니까 부르는 잠깐만 거예요. 어머 야 핸드폰 놓고 갔다 이러면은 근데 그게 그 무당 부르는 언니 게 목소리가 아니죠. 거기 귀신이 자기 좀 데려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뭐가 불러도 그냥 나오란 얘기예요. 아는 사람 목소리로 네, 얘기하겠지. 그렇죠. 당연히. 뭔가. 네. 그게 이제 보통 그래서 물건, 소리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당에서 뭘 딱 주어졌으면 그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부적 같은 거. 네. 그 의식 중에 사진이나 영상 찍으면 안 된다는 게 있었고요. 의식 후에 바로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방문하면 안 된다. 이게 귀신이 옮겨간다고. 자,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 사연자. 사연자. 맞아. 사연자를 우리가 잊고 있었어. 이 어렸을 때 경험이라고 하는데 가위 눌린 게 혹시 굿당에서 몰래 본 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계속 찜찜하다. 특히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이 사람이 공포스러운 마음에 주눅이 들어서 네. 주눅이 들었던 심리적인 위축이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이 일종의 환상을 봤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옮겨왔다고 하는 거고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네. 저는 그날 꿈에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 얼마 전에는 꿈에서 빤스를 벗는 사람들 어.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다, 약간 부끄럽다, 뭐 그런 아. 거를 겪었던 날. 뭔가 멘트가 마음에 걸렸었나요? 그날 방송에서 몰라, 했던 뭐 멘트가? 그랬었어. 그러던가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빤스를 무릎까지 내리는 꿈을 꿔가지고 끈 다음에 경주한테 나 빤스 내리는 꿈 꿨어. 그랬더니 경주가 하하하하. 아, 저도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그런 꿈을 종종 꿔요. 그쵸? 내가 학교에 갔는데 어. 내가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 팬티만 입으면 얼마나 다행이유. 똥 싸는 꿈, 뭐 이런 것들도 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요. 스트레스. 맞아. 네.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수술을 해버리는 거지, 꿈에서.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꿈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잘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일화들이 저는 오히려 좀 부러운 게 저는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쭉 자랐기 때문에 이런 오컬트적인 뭐 이런 분위기나 뭐 진한 체험 같은 것들이 좀 부럽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에 황순원의 소락이라는 소설이 거기 여자아이가 막 네. 아파갖고 오는데 네. 무슨 어떤 행사를 하고 막 전혀 다른 색다른 죽음과 색다른 경험 이걸 통해서 소년이 어른이 되는 이 분도 이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네. 금기에 대한 접근, 금기에 대한 호기심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혹시 그럼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어른이 돼서 뭔가 깨 부수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 트라우마로 약간 위축되기도 할 수 있나요? 위축되기도 하죠. 아. 왜냐하면 공포가 있으니까. 오. 근데 보통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 그거를 장지현 감독의 파워처럼 그쪽으로 오컬트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림 자체도 그렇게 하는 거 있고 다른 어떤 삶의 에너지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도 그냥 감정만 찝찝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뒤로 나쁜 일이 생긴 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살아가는데 한계 지점이 다다랐을 때 미지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경외 이런 걸로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여기 이런 괴담, 저 유행했었거든요.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이 이야기들이. 전 늘 예. 다니는 곳이죠. 매일 네. 다녔던 데라서 아, 교수님한테는 이게 괴담이 아닌 거죠? 실제죠. 현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기묘한 메일 한 편을 듣고 저도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때는 2005년에서 6년 전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당시 탄현 쪽에서 일을 보다가 밤 10시가 넘어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피곤했던 터라 졸음운전을 할까봐 라디오를 크게 켜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밤이라 도로에는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적고 밝기도 지금처럼 LED 등이 없어서 밝지 않았던 시절이라 저는 상향등을 켰다 껐다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서 씻고 자고 싶다라는 생각에 속도를 조금 높여서 운전했습니다. 이쪽을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으나 문발 IC를 전후로 해서 자유로는 거의 일직선 느낌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다소 졸음이 더 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껌도 씹고 볼도 쳐가면서 잠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측 갓길에 비상등을 켠 흰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지? 밤에라가 정차해 놓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안 되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왼쪽 앞에 허연 물체가 보였습니다. 1차로 왼쪽에 얇은 중앙 분리대가 있는 쪽에 뭔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점점 제 차가 가까이 다가가고 밝아지면서 서서히 뭔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람이었습니다. 아 뭐야 씨! 목 뒤로 찬 기운이 올라오는 듯 소름이 돋으면서 갑자기 잠이 확 깼습니다. 속으로 미친년 차에 치려고 환장했나? 놀란 가슴을 욕으로 진정시키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언젠가 TV를 보는데 어떤 연예인분이 자유로 귀신을 봤다는 일화를 이야기하셔서 완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니 자유로 귀신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귀신이 선글라스를 꼈는데 벗으면 눈 있는 자리에 검은 구멍이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건 귀신이었는지 미친 여자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날 피곤해서 헛건을 본 걸까요? 와, 이거 진짜 우리 어릴 때 유명한 저희 그쵸? 중고등학교 네, 때 네. 엄청 유명했던 일화예요. 자유로 귀신은 네. 뭐 자유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네. 이게 보통 뭐 새벽 1시 뭐 이제 더 늦은 시각 보통 자유로 오른쪽에 화장실 오줌 넣으려고 차 세워놓고 하는 지금 옛날에는 좀 안 밝았죠?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휴전선 임진각 가는 길? 통제선이 있어요. 한강에서 무장공비 못 넘어오라고.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중앙 분리대에 어. 딱 있으니까. 그럼 여긴 갓길이 아니라 도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 분리대에 있었다는 그래, 거죠. 그래. 예.
중앙분리대 쪽은 이거는 귀신이다. 그럴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있으면 중단인 거 아는데. 큰 도로에. 그렇죠. 저도 오른쪽은 많이 봤어요. 오른쪽에서 근데 많이 봤다고. 오른쪽은 이제 거기 사람들이 정차해 정차하는 경우는 네. 있으니까. 근데 왼쪽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가끔 그런 건 있었어요. 비닐 같은 게 비닐 같은 게 막 나풀이 날아다닐 때 하도 피곤해갖고 눈이 감길라 그럴 때 그걸 보면은 뭐야 깜짝 놀라고 이런 느낌이 들은 적은 있었죠.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식 토요 사진인가? 미스테리. 그 3학년 1반이 3학년 2반이 네. 있는데 첫 번째 단체 사진에서는 정면, 3학년 2반에는 이렇게 돌아가 측면, 있고. 3학년 3반에는 뒤통수. 오. 이게 건물에 딱 맞아, 이렇게 맞아. 머리만 딱 있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무서웠던. 심야계 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이 뭐 하이패스가 거의 다 되어 있지만 네. 예전에는 톨게이트에 맞아요. 사람이 그걸 다 봤죠. 네, 맞아요. 한 분씩 네. 통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었대요. 네. 다 있는 게 아니라. 좀 무섭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막 그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도로에서 힐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봤더니 힐을 신은 종아리 2개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오고 있더래. 자기 쪽으로. 위에는 사람이 없고 종아리. 없고 밑에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분이 막 경기 이렇게 하면서 눈을 움직일 수가 없더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종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뒤로 누워서 종아리가 뒤를 끌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래. 오컬트 무비에 그 기어오르는 오르는 것처럼 종아리는 움직이고 나머지는 누워서 아예 끌려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무서웠습니다. 조금 지렸어요. 네. 뭐 과학자들은 설명하는 그런 거예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졸음운전이다.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도 0.1초 갑자기 조금 까딱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근데 이 머릿속의 의식은 굉장히 길어요. 까딱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상황이 확 펴는 거지. 제가 예전에 들은 건 그거예요. 장난으로 진짜 선글라스 끼고 어머. 자유로 귀신처럼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어머. 그건 진짜 이게 장난이었지. 너무 예, 퍼지니까. 와. 장난으로 자기들끼리 했던. 아, 근데 나는 귀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 음. 귀신을 봤으니까. 맞아. 화장실. 그때 나는 화장실 난 귀신? 사람을 봤다니까, 사람을. 그러고서 나도 검색을 해봤더니 신촌 레스토랑 귀신이 나랑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검색했는데. TGI인가요? 아웃백. 아웃배. 어. 자, 저희 또 코너 속의 코너 공포 심리 테스트를 한번 좋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괴물이 당신을 쫓아옵니다. 네. 괴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A. 거대한 그림자 같은 형체. B. 끔찍하게 변형된 사람의 모습. C. 동물 같은 이빨과 발톱을 가진 괴물. D. 무형의 기운처럼 느껴지는 존재. 전 방금 생각했을 때는 C였습니다. 동물. 발톱. 이빨과 발톱을 가진 괴물. 네. 저는 무형의 기운. 저랑 다가오는 똑같아요. 느낌. 저도 그거 골랐었거든요. 일단은 괴물의 모습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C. 동물 같은 이빨과 발톱을 가진 괴물 본능적인 생존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무형의 기운처럼 느껴지는 존재에 대해서는 현실에서의 압박감과 무력감 이런 게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저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고. 그러니까 A에서 거대한 그림자 같은 형체는 미지의 공포,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B. 끔찍하게 변형된 사람의 모습은 사람 관계에서 상처와 불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럴 수 있겠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 퀴즈, 길에서 만난 귀신. 길을 걷다가 귀신을 마주쳤어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A. 등을 돌린 채 서 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둘 다 무서워.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거지. C. 얼굴을 가리고 있다. D. 똑바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전 D. 나도 바라보고 D. 있다. 저도 D 골랐거든요. 나도 D. 왜냐면 무서울 것 같아, 그게 제일. 귀신의 자세는 당신이 공포를 느끼는 원인을 상징을 합니다. D. 똑바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직면한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셋 다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조회수. 그랬을 때문이야. 현실에 대한 압박감과 그러니까. 무력감, 직면할 과제. 어떡할 거야. 네. 할 거야. 아니, 우리 박 PD는 D야. 아유, 그래. 팟빵의 기운이 다 그런가 봐. 등을 돌린 채 서 있다라는 것은요, 과거의 기억과 후회에 관련된,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건 숨겨진 진실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잠깐 퀴즈를 해봤고요. 마지막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일기 형식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네. 좋아요. 오래전 가위에 눌린 적이 있다. 그 집은 88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5층짜리 18평 아파트로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언니와 오빠, 나 셋이서 처음으로 독립을 했던 곳이었다. 나는 3교대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몸이 힘들고 지칠 때면 가위에 종종 눌리긴 했었는데 그 집에서 유독 많이 눌렸었던 것 같다.
잘 때는 언니가 침대에서 자고 난 바닥에서 잤는데 내 왼쪽으로는 큰 옷장이 있었다. 보통 나는 가위에 눌릴 때면 몸을 못 움직인다든지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꿈속에서 깼는데 또 꿈속인 경우가 반복된다든지 하는 가위에 눌렸었다. 그런데 한 번은 옷장에서 처녀 귀신이 나오는 가위에 눌렸다. 갑자기 옷을 하나 들고 다 말랐다는 듯이 내게 건네주길래 다 말랐다고 하면서 받았다가 만져보니까 젖어있길래 뭐야 안 말랐잖아 라고 좀 짜증스럽게 말했더니 갑자기 그 처녀 귀신이 무서운 얼굴로 돌변하곤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 내 목을 조르려고 할 때 깜짝 놀라서 깼던 적이 있었다. 그 귀신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왔지만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가해 눌림이다. 그리고 2년 전 꿨던 꿈 하나가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얼떨떨하다. 우리 막내딸이 4살이었던 쯤이었는데 밝은 대낮에 안방, 드레스룸과 화장실로 들어가는 미닫이 문 앞에 갑자기 6살 정도로 보이는 단발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를 돌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 오른편으로 막내딸이 보였다. 근데 막내딸이 보인 순간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딸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돌려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현관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아이는 정면으로 똑바로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한테 가! 라고 해도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시 들어올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얼른 현관문을 닫는 순간 잠에서 깼다. 너무나도 꿈이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이게 뭐지? 하며 얼떨떨했던 적이 있다. 그 여자애는 누굴까? 무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조금 무섭다. 가위 눌림이 2번 있었는데 둘 다 정면을 보고 있다. 당신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옷은 좀 이런 가위는 처음 봤어요. 구석에 이렇게 매달려서 쳐다보고 있거나 발만 보이거나 막 이러는데 뭘 건네줬다? 메이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어. 뭔가 좀 구체적이죠. 네. 네. 혹시 오줌을 지리신 건 아닌지? 그래서 젖은 거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 그런 걸 끄는 건 아닌지? 저 이 일이 있었어요. 최근 일입니다. 오줌을 지렸나요? 아니. 얼마 전에 꿈속에서 무슨 대학교 어디 무슨 공과대에 걸어가고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막 엄청나게 대변을 싸는 거야. 어. 깼어. 로또다. 그렇지. 무조건 로또다. 그치. 그러니까 샀어요. 집에 왔는데 단 하나도 안 맞았어. 그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날이 제가 장염에 걸려서 아이씨. 똥을 푸지게 이게- 싼 날이. 아, 변의가 많았던 날이었어. 그게 바로 김 PD님 똥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분도 젖었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혹여나 그런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네. 이것이 있을 때 그 근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반추해 보시면은 이 꿈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자기는 뭐 요 날의 일기만 볼 수 있지만은 네. 근처에 어떤 예.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가위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제 뭐 수면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원래 깊은 수면, 얕은 수면 3번, 4번의 사이클이 도는데 그 중에서 이제 뇌는 깼는데 몸은 아직 안 깼을 경우에 이건 돌아가니까. 근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성적인 자기 스토리가 막 붙여지면서 그게 가해가 된다? 네, 가위가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몸을 못 움직일까요? 누가 내 위에 올라타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통제가 안 되는 중추신경은 못 움직이는 거죠. 네. 자율신경은 움직이는 거고. 네. 아, 그럼 목류병이랑 가위랑 약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안 될 수도 있죠. 말하자면 목류병은 몸은 깨어나서 몸은 움직이는 거죠. 자율신경은 막 움직이는 건데 뇌는 쉬고 있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오줌 누러 갔다 오줌 누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 네. 그러니까 목류병 같은 게 이제 영화나 어떤 픽션상에 나오면 예, 그렇죠. 정유미 씨, 이성규 씨처럼 냉장고 열고 생고기 막 먹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까지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면은 다중인격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네. 거의 없죠. 그러면은 잠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거든요. 네. 이게 약간 오컬트적인 건지 아니면 목류병인지 하면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말에 의하면 그게 약간 일상생활에 그렇게까지는 목류병이 발현되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이성균 씨가 사실은 귀신이 들린 걸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꽤, 완전 추천이에요. 네, 꽤 무서워요. 한번 네. 가보세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잠깐 쉬었어요. 팟빵의 업로드를 편집 회차를 마치려고 잠깐 쉬었는데 그 사이 이제 기다린다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좀 달렸습니다. 마지막 회차 193화 추리 특집 관련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 PD가 여러 가지 캡처를 해놨는데 봐봐 없으니까 소중함을 알잖아. 그니까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우리를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끔씩 이렇게 도망가야 돼. 우와 진짜 기다려져요. 기다렸어요. 말랑맹고님, 네. 눈을 감자구님 웰컴백, 신양님, 신익님 기다렸어요. 돌아왔다. 처형 거긴 안 돼. 님께서 미친 수제담배 개웃기네. 처형 거긴 안 돼. 패티시가 어떤 쪽인지 알겠네요. 안나 씨랑 비슷하게 그 AV를 많이 보는 그런 종교 같아요. 저 요즘 끊었어요. 그러셨어요? 그 내용이라. 물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연에 오빠한테, 친오빠한테 집착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그분 가지고 드림 페어님께서 사연에 나온 오빠 이야기라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성향이었어요. 오빠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친구가 오해한 적도 있었죠. 폭력적인 집안에서 자라면서 돌주 오빠가 아버지와 큰오빠의 폭력에 노출된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사연처럼 오빠한테 예의 있게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공부 잘하고 자상한 오빠가 너무 고맙고 유일한 가족 같아서 자주 오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해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좀 마음이 와닿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나 씨가 안나 씨 표정을 캡처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요? 버스에 타가지고 옆에 무서워하면서 약간 좀 이상한 얘기했던 그 아저씨 네. 안나가 재현해준 그 표정인데 아씨 존나 불쾌해라고 그 표정 잘 재현했다. 그 아저씨 표정인 거죠? 네, 그 아저씨 표정. 저 같아도 되게 불쾌하네요. 네. 하여튼 뭐 유튜브로 보면은 표정을 보는 재미가 있고 팟빵으로 들으시면 그냥 라디오처럼 쭉 틀어놓고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맞아요. 장점이 있으니까요. 운전할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사연들 저희 모집을 하고요. 새해에도 저희 다양한 이야기들 통해서 재미와 웃음 있는 숨에 2025년에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